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음식의 간을 맞추는 필수 조미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흔한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놀라운 면이 많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소금에 숨겨진 진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으로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소금 섭취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잘 알려진 문제는 역시 고혈압이죠. 나트륨이 혈관 안에 많아지면 삼투압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소금의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금이 우리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는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000mg 증가할 때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 약 26mg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 건강에도 주의해야 해요.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젓갈이나 염장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함께 고염식이 겹치면 위암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심혈관 질환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무작정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맞추고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필수 무기질이거든요. 문제는 양과 종류,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제 소금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관부터 이야기해보죠. 소금은 습기에 약해요. 습한 환경에 두면 굳어지면서 덩어리가 생기고 이때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특히 천일염의 경우 바닷물을 그대로 증발시켜 만든 것이라 각종 미네랄과 함께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언제 소금을 넣느냐가 중요해요. 채소를 볶을 때 처음부터 소금을 넣으면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아삭한 식감을 잃게 됩니다. 채소 요리는 거의 다 익었을 때 소금을 넣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고기를 구울 때는 미리 소금을 뿌려두면 삼투압 작용으로 육즙이 빠져나가니까 구우면서 바로 뿌리거나 구운 후에 넣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국물 요리에서는 소금을 너무 일찍 넣으면 다른 재료들의 감칠맛이 우러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국물이 어느 정도 우러난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일 때와 식었을 때의 짠맛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니까 음식 온도를 고려해서 간을 맞춰야 해요. 소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순도가 높지만 나트륨만 99%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반면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80% 정도로 낮고 마그네슘, 칼슘 등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일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트륨이 주성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5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푼 하나가 약 6g이니까 하루에 티스푼 하나도 채 안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넣는 소금보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면 하나에만 나트륨이 1500mg 넘게 들어있고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1000mg 이상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짠맛을 확 줄이면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사용량의 80% 정도로 줄이고 일주일 정도 적응하면 또 80%로 줄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대신 다른 향신료나 조미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를 많이 사용하면 소금을 적게 써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도 짠맛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고소한 기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섭취 시간도 고려해보세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밤에 짠 음식을 먹으면 수분 저류로 인해 다음날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얼굴이나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은 저녁 식사의 나트륨 섭취량을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섭취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피하세요. 체질적으로 염분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혈압이 더 많이 오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이미 혈압이 높다면 더욱 엄격하게 나트륨 섭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혈압이 정상이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권장량 범위 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배출 능력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더 적은 양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나트륨 제한량을 정하셔야 해요. 이제 소금의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정한 나트륨 농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육과 신경 기능에도 꼭 필요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심한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적절한 나트륨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물과 함께 소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산의 주성분인 염산을 만드는 데 염소가 필요한데 이 염소는 소금에서 공급받아요. 적절한 위산 분비는 단백질 소화와 각종 영양소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균 효과도 있어요. 소금의 높은 농도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부터 식품 보존에 사용되어 왔죠.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도 이런 항균 효과를 이용한 거예요. 다만 이때 사용하는 소금물은 너무 진하지 않게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사용하세요.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조류를 통해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내륙 지역이 많은 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고 있어요.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도 혈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양의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특히 천일염의 경우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미네랄들을 소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부가적인 공급원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시간 운동할 때 적절한 나트륨 보충은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탈수를 예방해서 운동 지속 능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마라톤 선수들이 중간에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면역 기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잘 맞춰져야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들은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소금에는 특히 잘 맞아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결국 소금과 건강하게 지내는 비결은 적절한 양을 지키면서 질 좋은 소금을 선택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소금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쌀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